취업 중에 받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가 황지용 씨는 신입사원 연봉으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규에 따르겠습니다. 내지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회사였는데 저는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2,800만 받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비굴하고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 예정인 누구누구이고 저는 대학교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프리 에이전트라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회사에 입사한 누구가 이만큼 받았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들과 같은 자격으로서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약간 차별화된 대답을 했던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 있는 발걸음과 말투라고 써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디 대학교의 대표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걸음걸이도 자신 있게 말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취업 스터디를 하다가 보면 혹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괜히 자신 없고 괜히 쭈삣쭈삣한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자신 없고 약간 심약한 친구로 볼 수 있거든요. 속은 어떨지라도 정말 나는 어느 대학교의 대표 선수다. 나는 어디 대학교의 별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걷고 말투도 자신 있게 하고 저는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욕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취업 준비할 때는 무단횡단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밑에도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밝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자주 얘기해라. 자신이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갈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목표를 계속 얘기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의 솔직한 목표는 뭐였냐면 공대생이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근무하는 거였고 남들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문화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는데 나는 정말 지하철을 타면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리고 나는 소위 말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가기가 좀 어려웠고 나는 그래도 4대 기업 중에 적어도 2군데는 붙어서 골라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취업 스터디 애들은 하나같이 너 취업을 포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를 나오는 졸업생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목표를 부끄럽지만 술을 마시든지 어떤 토론을 하든지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은 저보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못한 회사를 간 친구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과 같은 생활 패턴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4학년 1학기 그러니까 취업을 막 준비를 시작하기 때부터 학교 앞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직장 다니는 형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학교 앞에 살 때는 맨날 9시 수업 들어가기 힘들고 맨날 학교 앞에 산다고 쓰레빠 이제 끌고 다니면서 트레이닝복 입고 간편하게 옷 입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 살았으니까 지하철역을 통해서 학교 가는 버스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 7시 반 이렇게 막 되게 오랜만에 일어나 봤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정장이라든지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학교 앞에서 저렇게 참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사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 학교를 가면서 직장인들의 기운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없을 때도 항상 직장인들이 보통 9시까지 출근을 하니까 한 8시 반까지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냥 뭘 하든지 간에 뭐 책을 보든지 뭐 숙제를 하든지 했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저녁 먹고 나서 한 8시 보통 야근 한두 시간씩 하니까 한다고 가정하고 8시, 9시 정도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뭐 그런 생활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9시부터 언어 영역 문제를 연습하고, 11시부터는 수리 영역 문제를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장인이 되려면 일단 직장인과 같은 생활 패턴을 가져야지 직장인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거고, 후에 면접 때 황재용 씨는 회사 취업 준비하면서 뭘 가장 먼저 준비했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질문자들은 토익을 공부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열의 아홉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직장인과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상당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일단 회사가 나를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뽑힐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뒤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황재용 씨 축구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끊기잖아요.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합니다. 똑같이 거절한 의미지만 저는 싫어요라고 아니라 뭐뭐보다 뭐뭐를 더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래요? 저도 야구 좋아해요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ever say no라고 절대 no라고 하지 않고 어떤 뭐뭐보다 똑같다 다르고 다른 것처럼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성분들만 있어서 이해가 또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남학생들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 정장 똑같이 입고 그냥 헤어스타일하고 시계 같은 거밖에 없었는데 학생 때 시계 좋은 거 차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같은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너무 희한하게 독특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전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체인 미용실에 가면 지명을 하잖아요. 누구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머리 같은 것도 제 주변 사람들이 블루클럽이라든지 그런 데 그냥 아무한테나 자르지 않고 저는 좀 돈이 비싸지만 좀 그런 데 가서 꾸준히 그 분한테 관리를 받았어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면접을 최종까지 4회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면접을 본 횟수는 6번이거든요. 다른 회사는 이제 2번씩 본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4번을 붙고 2번을 떨어졌는데 제가 제 헤어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짧게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약간 스포츠용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그분이 저는 그게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분이, 저 고객님 면접을 보시려면 너무 날카로운 인상을 주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내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로 떨어진 2번 중에 2번 다 제가 고집한 헤어스타일로 갔다가 떨어졌고, 제가 붙은 4번 중에 모두가 그분이 건장한 헤어스타일로 하고 가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우연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